솔직히 설렜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수한 설렘이었습니다. 달력의 숫자가 12월로 넘어가고 거리에서 캐럴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은 이미 그곳에가 있었습니다. 1년을 꼬박 기다린 겨울이니까요. 어젯밤에는 소풍 가는 초등학생처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창고 구석에 박혀있던 장비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엣지에 녹이 슬지는 않았나 꼼꼼히 확인하고 보드복 주머니에 리프트권 홀더까지 챙겨 넣었죠. 새벽 5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알람 소리가 울리자마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잠귀 밝은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 출근할 때는 그렇게도 무겁던 눈꺼풀이 오늘만큼은 깃털처럼 가볍더군요. 졸린 눈을 비비며 현관문을 나서는데 코끝을 스치는 그 차가운 새벽 공기 아시죠?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 알싸하고 시린 공기 냄새. 차 시동을 걸 때 들려오는 묵직한 엔진 소리와 히터가 서서히 데워지는 그 온기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이 맛에 1년을 버티고 겨울을 기다리는 거지. 핸들을 잡은 손끝에서부터 짜릿한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설질이 어떨까? 새로 산 고글은 시야가 잘 나올까? 머릿속으로는 이미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슬로프 위에 S자를 그리며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나 이번 주말에 스키장 가 라고 말할 때 느꼈던 그 묘한 우월감과 뿌듯함. 그것도 제 기분을 한껏 고조시켰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차 안을 채우는 음악 소리조차 제 설렘을 위한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스키장 입구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톨게이트를 지나 스키장 간판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분명 새벽같이 출발했는데 저 멀리 보이는 주차장 입구는 이미 붉은 브레이크 등 행렬로 가득 차 있더군요. 설렘으로 두근거리던 심장이 조금 다른 종류의 불안감으로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차를 대고 차 문을 여는 순간 제가 품었던 그 낭만은 차가운 현실의 계산기 앞에서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매표소 앞 상황부터 한번 떠올려 보시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가격표를 봅니다. 주말 오전, 오후 통합권. 숫자를 읽는 순간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분명 작년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그 앞자리가 또 달라져 있네요. 스마트폰을 꺼내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미친 듯이 검색합니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이 부족하고 저 카드는 제휴가 끝났고 손가락은 얼어가는데 할인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찌어찌 최대한 혜택을 끌어모아 결제해도 1인당 리프트권 가격만 8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만약 장비가 없어서 렌털까지 해야 한다? 그렇다면 순식간에 배추잎 몇 장, 아니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눈앞에서 증발하는 마술을 보게 됩니다. 혼자면 그나마 낫죠. 만약 쌓인 가족이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왔다? 그냥 숨만 쉬고 주차장에 차 대고 입장권만 끊었을 뿐인데 벌써 40만 원 가까운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갑은 가벼워졌는데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돈이 아까운 건 100번 양보해서 둘째 칩시다. 그래, 1년에 한 번인데 이 정도는 쓸 수 있지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눈치 게임 성공이라는 말이라도 있었죠. 새벽에 오면 텅 빈 슬로프를 독점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국의 스키장들이 경영난으로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갈 곳 잃은 전국의 모든 스키어와 보더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여기로만 모인 것 같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리프트권. 본전 뽑으려면 부지런히 타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리프트 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줄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고작 리프트 한번 타겠다고 영화의 추위 속에서 40분을 덜덜 떨면서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의 스키 플레이트가 내 부츠를 툭툭 건드립니다. 앞 사람의 폴대가 내 고글을 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뒤에서는 줄 좀 똑바로 서라며 신랑이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이들은 춥다고 울징징거립니다. 아직 슬로프는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진이 다 빠집니다. 발가락 끝 감각은 사라져가고 콧물은 흐르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 40분을 기다려 드디어 리프트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덜컹거리며 올라가는 리프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잖아. 내려가는 맛은 다르겠지. 그렇게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부츠를 바인딩에 끼우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슬로프를 딱 내려다보는데 와,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부터 터져 나옵니다. 스키나 보드 좀 타시는 분들은 제 말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엣지를 눈에 박았을 때 눈이 사각하고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눈가루가 흩날리는 그 느낌. 그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엣지를 박자마자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 그리고 귀를 찌르는 소리, 가각, 가각, 드르륵. 이건 눈을 밟는 소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빙판을 쇠붙이로 긁어대고 있는 소리죠. 지금 이 슬로프는 눈이 아닙니다. 그냥 거대한 얼음판 위에 하얀 밀가루를 살짝, 아주 살짝 뿌려놓은 수준입니다. 턴을 하려고 엣지를 주면 날이 밝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어? 어? 하는 순간 균형을 잃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엉덩이에 시퍼런 멍이 드는 건 기본이고 재수 없으면 꼬리뼈나 손목이 나갈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덜컥 듭니다. 슬로프 중간중간에는 눈이 녹아서 흙바닥이 누렇게 드러난 곳도 보입니다. 그걸 피하겠다고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옆 사람과 부딪힐 뻔합니다. 인공눈 특유의 그 설탕가루 같은 질감, 밟으면 뭉쳐지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그 느낌, 정말 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섭습니다. 즐기려고 타는 스포츠가 아니라 안 다치고 살아서 내려가기 위해 기를 쓰는 생존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에서는 사람들이 미사일처럼 쏘아져 내려오고 바닥은 얼음판이고 피할 곳은 없습니다. 40분을 덜덜 떨며 기다려서 올라왔는데 정작 내려오는 건 긴장과 공포 속에서 3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베이스에 도착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성취감보다는 안도감이, 그리고 뒤이어 엄청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이때부터 슬슬 소위 말하는 현타, 현자 타임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지금 내 돈 내고 내 주말 반납하고 이 추위에 떨면서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몇 번 그렇게 생존 스키를 타고 나니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손발은 꽁꽁 얼었고 허기도 집니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마시자 싶어 푸드코트, 일명 카페테리아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덥고 습한 공기, 그리고 튀김기름 냄새와 젖은 옷 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통 같은 그곳에서 메뉴판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얼었던 몸이 가격표를 보고 딱딱하게 굳습니다. 우동 한 그릇, 돈가스 하나. 가격이 무슨 5성급 호텔 룸서비스 수준입니다. 밖에서 먹으면 몇천 원이면 될 떡볶이와 오뎅이 여기서는 금가루라도 뿌린 건지 가격이 두세 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간단한 점심 한 끼에 3만 원 돈이 우습게 나갑니다. 그래, 산 정상이니까, 관광지니까 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딱 그 맛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우동보다 못한 퉁퉁 부른 면발의 미지근한 국물, 튀김옷만 두껍고 고기는 종이장 같은 돈가스. 하지만 배고프고 추우니 그거라도 감지덕지하며 먹습니다. 그마저도 편하게 먹을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자리 잡는 건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식판을 들고 매의 눈으로 빈자리를 찾아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녀야 합니다. 다 드셨어요. 일어나는 건가요? 눈치 보며 서성이다 겨우 자리를 잡고 앉으면 옆 테이블 짐더미에 치이고 시끄러운 소음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옆 테이블을 봅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아빠가 보입니다. 아이들 먹이느라 본인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밥 먹고 몸 녹인다고 핫초코 한 잔 사 마시면 지갑 속에 있던 10만 원권 수표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입니다. 서비스요. 직원분들도 너무 바쁘고 지쳐 보여서 물 한 잔 달라는 말조차 꺼내기 미안할 지경입니다. 비싼 돈 내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억울한 마음마저 듭니다. 그렇게 전투 같은 스킹을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젖은 장갑과 양말을 난로 옆에 널어놓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머리는 지끈거립니다. 스마트폰 계산기를 켜고 오늘 하루 쓴 돈을 가계부 쓰듯 하나하나 두드려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는 기름값이랑 톨게이트 비용이 왕복 대략 6만 원 던 리프트권이랑 렌털비 2인 기준으로 잡고 할인받아도 20만 원. 점심 먹고 저녁에 고기라도 좀 구워 먹고 중간에 사 먹은 추러스랑 커피값까지 하니까 식비만 15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덩어리, 바로 이 숙박비죠.
주말 성수기에 그것도 스키장 바로 앞 리조트? 회원권 없으면 1박에 30만 원, 40만 원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방 컨디션이 좋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낡은 소파, 삐걱거리는 침대.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죠. 이것저것 다 합쳐서 계산기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액정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1박 2일에 거의 8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운 돈 쌓인 가족이라면 150만 원은 좋게 깨졌을 겁니다. 이 금액이 눈앞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고도 서늘한 질문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만, 이 돈이면?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떠올리신 그 단어, 해외여행입니다. 물론 100만 원으로 쌓인 가족이 럭셔리한 해외여행을 가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커플이나 친구끼리라면, 아니면 조금만 더 보탠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엔화 환율 얼마나 쌉니까? 도쿄나 오사카 같은 복잡한 대도시 말고 스키로 유명한 일본의 소도시들을 떠올려 봅니다. 야마가타, 아오모리, 나가노, 홋카이도. 미리 얼리버드로 비행기 표 끊으면 3, 40만 원대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본의 리조트 숙박비나 리프트권 가격. 일본 물가가 30년째 제자리라더니 한국보다 오히려 저렴하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퀄리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얼음판 위에서 엉덩방아 찍고 무릎 나갈까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곳에선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자연설, 그 꿈 같은 파우더 스노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아프지 않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눈에 찌를 박으면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그 부드러움. 리프트 대기요? 평일엔 거의 전세 낸 듯하고 주말에도 한국처럼 40분씩 좀비처럼 서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황제 스키를 타는 거죠. 스키를 다 타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낡은 콘도에서 컵라면 먹는 게 아니라 노천탕이 있는 료칸에서 뜨끈하게 온천욕을 즐깁니다.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몸을 녹이고 편의점을 털어서 맛있는 맥주와 간식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지역 특산물로 만든 가이세키 요리나 맛있는 이자카야를 갑니다. 같은 100만 원을 쓰는데, 아니 조금 더 쓴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대접받는 느낌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면 아예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굳이 이 추위에 돈 써가며 사서 고생을 해야 하나? 이 돈이면 따뜻한 동남아를 간다면 어떨까? 100만 원 예산이면 베트남 다낭이나 태국 방콕, 필리핀 세부로 날아가서 5성급 호텔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야자수가 보이는 오션뷰룸에서 눈을 뜨고 조식 뷔페를 배 터지게 먹고 수영장에서 칵테일 한잔하며 태닝을 즐깁니다. 한국에서는 리프트 줄 서느라 다리가 퉁퉁 붓고 있는데 거기서는 1일 1마사지를 받으며 뭉친 근육을 풉니다. 맛있는 쌀국수, 팟타이, 해산물을 배 터지게 먹어도 지갑이 얇아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추위와 인파, 바가지 요금에 치여서 돈 내고 극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같은 예산으로 해외에서는 왕족 같은 휴양을 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격차. 이걸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한국 스키장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일말의 의리와 애정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호구였구나. 추억이라는 이름 아래 내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구나. 물론 저도 압니다. 국내 스키장 사장님들도 억울하실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은 점점 짧아지고 날씨는 따뜻해지니 눈은 안 오고 눈 만드는 제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겠죠. 전기세 올랐지, 최저임금 올랐지, 안전규제는 까다로워졌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리프트권 가격을 안 올리면 당장 적자일 겁니다. 실제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스키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은 스키장들도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거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우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니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 내가 야근하고 상사 눈치 보며 힘들게 번내돈 내 피 같은 월급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다린 내 귀한 주말 시간을 쓰는 겁니다. 당연히 가심비, 내 마음의 만족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스키장이 겨울의 유일한 낭만이었고 탈출구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가 항공사가 늘어나면서 해외여행의 문턱은 턱없이 낮아졌고 즐길 거리는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는 이미 전 세계를 향해 있는데 한국 스키장은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의 시스템과 불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낙후된 시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만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 그 이상으로 프리미엄을 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끝없이 이어진 붉은 브레이크 등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시즌 국내 스키장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고요. 억지로 추억을 만들기엔 치러야 할 비용도, 몸에 쌓인 피로도,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너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겨울 여러분의 통장에 혹은 지갑 속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강원도의 칼바람 부는 붐비는 얼음판 위에서 줄을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삿포로의 푹신한 설원이나 다낭의 따뜻한 해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지는 많아졌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겨울은 소중하고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통장은 비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진 어느 평범한 직장인의 조금은 씁쓸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주말 스키장 체험 후기였습니다.